나도 이런 인수인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심자에게 회계의 원리까지 알려주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 주에는 뭘 배웠죠? 저번 주에는 일반 지출의 절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 절차를 담당하는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에 관련된 정의까지 봤죠. 오늘은 집행품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집행품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집행품의는 정책 결정 행위예요. 어떤 정책 결정?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결정 행위죠. 자, 무엇을 하자, 무엇을 짓자, 무엇을 사자, 이런 것들 있죠. 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 결정 행위를 집행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집행품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서 아, 자치단체에서 뭘 하게 됐어요? 자율적으로 고르게 돼 있어요. 자, 다만 일정 기간에 일정 뭐 규모의 제한을 두긴 뒀습니다. 자,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얼마예요? 50억 원 이하, 용역 물품은 20억 원 이하, 기타는 10억 원 이하에서 시도에서는 알아서 정하십시오. 뭐 50만 이상의 시 혹은 시군구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요 안에서 각자의 기준을 보시고 각자의 예상 규모, 뭐 각 자치단체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르십시오. 또한 우리 행안부 형님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으셔요. 혹시라도 이거보다 이거는 기준은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야. 기준일 뿐이니까 너희들이 봤었을 때, 야, 너희들의 특성이나 자치단체의 이런 규모,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 기준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는 하나의 준 거 아니야. 라고 정해놨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전남 광양시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라남도 광양시 거를 제가 한번 갔다 와봤죠. 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광양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겠죠? 자, 공사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10억 원 이하. 자, 여기서, 자, 어떻게 됐어요? 4억 원 이하는 부시장님, 2억 원 이하는 국소장님, 자, 3천만 원 이하는 담당 과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3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자, 3억짜리 공사를 할 때는 어디까지 결제를 맡아야 될까요? 당연히 2억 원을 초과하고 4억 원을 4억 원 이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넘어서 부시장까지 받아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10억 원의 공사입니다. 그럼 부시장님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까지 받아야 되는 거겠죠. 자, 물품 제조 또는 용역 요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과장님 넘어서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추정 금액 2억 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초과라고 보죠. 초과라고 보면 시장님까지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주고 있어요. 다만 직무수행 경비,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일상경비 교부 같은 뭐 이제 요런 것들은 품위를 생략해도 돼요. 품위가 뭐라고 그랬죠? 정책 결정 행위. 정책 결정을 생략해도 돼요.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어떤 거가 당연한지 볼까요? 직무 수행 경비나 인건비는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경비죠. 그러니까 뭐다?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가 시장님까지, 군수님까지, 구청장님까지 고민하지 말고 법에 따른 거는 바로 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건비성 경비. 자, 여비는 뭐예요? 여비? 우리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뭐예요? 정해져 있고 그거를 쓰고 나중에 정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차피 정산할 것들 뭐다 따지지 마자라는 겁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공공요금, 그리고 제세공과금. 제세가 뭡니까? 모든 세금, 그리고 공과금, 공공기관이 부과한 요금. 자, 뭐예요? 국가가 정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지지 마. 뭐, 어디가 싸고, 당연히 한전이죠. 전기요금은 맞죠? 뭐, 이런 것들처럼 어디가 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산 배정 정도만 보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만 따지시면 되겠죠. 일상경비 교부도 뭐예요?
본청 회계과에서 제1관서 뭐 혹은 제1관 죄송합니다. 제1관서가 아니죠. 본청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일상 경비 출납원한테 주고 그리고 분기별 그리고 마지막 최종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환수를 받는 경비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거나 혹은 당연히 정산받는 어, 정산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인 관계에서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품위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자, 재정사항의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사항의 합의는 무엇일까요? 재정사항의 합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간다. 시장님한테 정책 결정 받았습니다. 자, 근데 회계가 갖다 줬더니, 이렇게는 못한대. 왜? 지방회계법이랑 계약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언제? 일주일 있다가. 자, 하루 이틀 정도는 회계과랑 협의하는 시간.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반려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검토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팀장님 과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팀장님 과제 다 이해시켜야 되고, 팀장님 이해 끝나서 결제하시니까 과장님 출장 가셨어. 과장님 오셔서 결제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국장님이 휴가야. 휴가 끝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침부터 회의 들어가셨대. 그럼 뭐 어떡합니까? 끝나고 부시장 갔다니까 부시장 결제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일주일 있다가 시장한테 들어온 시장님 노발대발이죠. 아니, 내가 빨리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거야? 아, 그래?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회계과나 이런 쪽에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책 결정하기 전에 한번 밥 먹고 회계만 하는 애들 한번 봐달라 그래. 그게 뭐예요? 재정사항의 합의입니다. 자, 우리가 품위 결제 받을 때 뭐가 있어요? 옆에 협조가 있죠? 거기에 밥 먹고 회계만 하시는 분들 협조 결제를 넣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을 협조 결제 넣냐 그러면 공사 용역 물품. 자, 또 밑에 두 번째 보면 뭐예요? 설계서 등 또는 규격서 등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딱 봐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야, 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야, 밥 먹고 계약만 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뭐예요? 업무 추진.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민한 거예요. 야, 얘네들이 맨날 회식만 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주고받는 거 아니야? 업무 추진비. 그렇지 않은데 맞죠? 또 민간에 주는 경비. 무슨 특혜가 있는 거 아니야? 민간 위탁 경비, 민간 이전 경비, 보조금, 보상금, 민간에 주는 경비죠. 이런 것들도 우리 법에 따라서 잘 하지만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 밥 먹고 회계만 하시는 분들이 봐달라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행사 관련 경비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사 관련 경비.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행사해가지고 다 낭비하는지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 확인해 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쓰는 경비, 시간의 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공무원한테 잘 가는 거야. 가라로 시간의 수당 받는 거 아니야? 성과상여금 나눠 먹는 거 아니야? 포상금이 적절한 기준인가? 이런 것들이 다 따져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밥 먹고 회계만 하는 데들한테 뭘 받아라? 한번 확인을 받고 나한테 정책 결정권자한테 가지고 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재정상의 합의라는 제도가 있고요. 다만 일상경비 같이 경미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상경비의 회계 간직인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하시면 된다. 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지출품위 아셨죠? 지출품위는 뭐예요? 예산을 수반한 정책 결정 행위다. 근데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을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하게 해놨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각 자치단체 별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기준을 보고 야 나는 어디까지 정책 결정 받아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정하게 그거 결정 받기 전에 어렵거나 예민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거나 예민한 것들은 밥 먹고 회계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협조 결제를 받고 정책 결정자가 한 번에 결정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제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자, 집행 품위에 대해서 잘 아셨죠? 내일은 어, 정책 집행 품위가 끝난 다음에 원인 행위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